마지막 단어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내용 요거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이게 이 단어의 원래는 목적이에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요 위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만큼이에요.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필요하거든. 그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7-1에 나온 건 그냥 용어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 보면 전수조사라는 건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산에 있는 고등학생 시험 점수를 알고 싶어. 그럼 일일이 내가 다 조사하는 거야. 일산 고등학생 전부 다. 그게 전수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빵 공장을 하고 있어. 생산한 빵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생산하는 거 전부 다 조사해. 그게 전수조사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힘들잖아. 옆에 두 번째 보시면 표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그게 표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일부분. 일종의 부분집합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랜덤하게 하나 골라가지고 얘가 제대로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일산에 있는 학생들 전체 시험 점수를 알고 싶은 건데 물론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알고 싶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이런 거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몇 명만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실제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을 하겠다는 거지. 세 번째 나오는 모집단이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산 전체 학생, 생산한 빵 전체. 이 엄마야 모집단, 전체 집단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표본이라는 건 모집단의 일부분, 부분 집합. 내가 수료학당에 있는 애들만 조사하는 거지. 부분 집합이니까. 다섯 번째 나오는 건 임의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뜻이고요. 임의 추출이 아닌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산에 있는 학생의 시험 점수를 알아보고 싶은데 저기 마청 앞에 육교 밑에서 딱 서가지고 지나가면서 랜덤하게 한 20명 뽑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20명 뽑아서 점수를 내면 약간 의도적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공부 안 하게 생겼어. 이렇게 막 학교 잘 안 다니게 생겼어. 그런 애들 내가 불러다가 점수 물어보면 그것도 약간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임의 추출이 아니라는 거지. 눈 딱 가리고 학생이야.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 그게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임의 추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전수조사는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표본조사 할 때는 당연히 임의 추출이고 옆에 보시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얘기도 하나 나오죠. 이거 뭐냐면 복원하겠다는 건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잖아. 한번 추출된 걸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거고 비복원이라는 건 추출된 건 다시 뽑지 않겠다라는 건데 육교 밑에서 다시 내가 학생들 점수를 조사할 거야. 랜덤하게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20명을 조사할 건데 내가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중에 몇 명 뽑아서 했는데 얘가 다시 돌아가면서 나한테 또 걸린 거야. 나한테 점수를 또 얘기해. 그게 뭐냐면 복원 추출인 거고요. 넌 아까 했던 애잖아. 패스. 이렇게 하는 게 비복원 추출이거든요. 근데 이거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 2개 뽑을 거야. 이러면 차이가 좀 크겠지만 한 2만 개 중에 100개 뽑을 거야. 의미 없어요. 2만 개 중에 10개 뽑을 거야. 복원이냐 비복원이냐도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가는 거고요.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것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없다면 그리고 숫자가 어느 정도 커지면 사실은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하나 그림이 아니지. 표 같은 걸 하나 그릴 테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산 전체 모든 학생 이 모집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평균 점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손이 너무 시렵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일산에 있는 애들 점수, 평균 점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해 보면 E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M이라고 쓰기도 하죠.
이걸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뭐 시그마 xi pi 뭐 이렇게 생긴 거였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도 찾을 수 있고요. 표준 편차를 찾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분산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루트를 씌워 가지고 표준 편차를 찾아낸다고. 이건 모집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의 점수가 하나의 데이터들인 거야.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고 치면 점수 하나하나가 다 써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평균 낸 게 모집단의 평균, 그래서 모평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다 쓰겠다.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이 단원 하기 전에 그냥 평균이야 표준 편차라고 말했던 건 당연히 전부 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평균, 이거는 모분산, 이거는 모표준 편차. 결국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을 찾아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일산 전체 평균 점수, 일산 전체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 이게 찾아지겠지만 전수조사를 내가 뭐라고 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일산에 있는 모든 학생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의 표본을 만드는 거라고요. 부분집합. 마청 밑에서 20명 고를 거야. 그걸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표본의 크기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 보통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표현하는데 그 20명 가지고 평균 내보고 그 20명 가지고도 표준 편차를 찾아볼 수 있어요. 표본 안에서도 걔네들 나름대로의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다라는 의미로 이거 한글로 표본 평균 이렇게 쓰는데 이거 기호는 x바예요. 이게 평균 이 표본 하나의 평균이다 그런 뜻이에요. 책에 보시면 표로 정리는 안 되겠죠. 그 7-2번에 있는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진짜로 표본 안에 들어있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를 짝대기를 얹어서 x바라고 읽습니다. 표본 안에 들어있는 표본의 분산도 존재하겠죠. 이거는 대문자 S제곱 이렇게 쓰고요. S제곱인 이유는 표본 표준 편차. 얘가 대문자 S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당연히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값일 확률이 매우 높지. 어쩜 운 좋게 같을 수도 있지. 내가 마청 밑에서 잘 골라서 20명 평균 냈더니 일산 평균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같을지 다를지 모른다고요. 이거랑 이거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당연히 얘랑 얘도 별로 관련은 없어요. 좀 독립적인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평균 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20명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20명 점수 다 불러.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누면 돼요. 그게 원래 평균 찾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본 평균 찾으면 되거든요. 평균을 찾는 방법은 이거나 이거나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분산 찾는 방법은 약간 달라요. 분산의 정의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중요하니까 한번 쓰고 갑니다. 분산이라는 건 시그마 위아래를 안 쓰겠다는 건 전체란 뜻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근데 요 시그마 pi가 무언가의 평균이 되는 이유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개수로 나누어 주면 그게 각각의 평균이 되는 거였다고. 그죠? 제가 수업할 때 도수 분포표랑 확률 분포표 한꺼번에 써서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쨌든 얘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xi-m 제곱 fi야. 이거 도수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1부터 싹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눈 거냐면 총 도수인 n으로 나누는 건데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누지 않고요. n-1로 나눠요.
책에 보시면 자,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S제곱 X반은 그냥 N으로 나누거든요. 개수로. 그런데 S제곱은 N-1로 나눠요. 뒤에 오는 건 편차 제곱들을 더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누기 N을 해야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근데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요. 이유가 뭐냐면 옆에 써 있는데요.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다르게 N-1로 나누는데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랑 이거는 원래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냥 모집 단위니까 뭐 있을 거고 이건 뭔지 몰라. 그냥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숫자거든요. 근데 이거 표본에 들어있는 분산을 찾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이유는 이거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대.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 데도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외우란 이야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표본 분산 지 나름대로 그냥 써먹을 거면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데 나중에 요거 써먹을 일이 생기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를. 그래서 요 녀석과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n이 아니라 n-1로 나누더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교과서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통계학과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잖아. n이 아니라 n-1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n이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한다는 걸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되게 얼토당토 없잖아. 그냥 억지 부리는 거잖아. 야, n이 아니라 n-1로 나눌 거야. 그럼 이거랑 비슷해져. 뭐 어쩌라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마청 밑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어요. 걔네들 나름대로 평균값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난 뭐 할 거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 일산의 점수를 파악하기 약간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간 20명 가지고 표본 x1, x바 1을 딱 하나 만들어요. 또 그 다음 20명 가지고 또 하나의 평균값을 찾아내요. 각각의 표본마다 지 나름대로의 표본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표본에 표본 평균이 있겠죠. 두 번째 표본에 표본 평균이 있겠죠. 세 번째 표본에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을 내가 여러 개 만들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겠죠.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야.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야. 그래서 표본 여러 개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 여러 개, 그 표본 평균 여러 개의 평균. 한글로는 표본 평균의 평균 되겠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고 그 표본 평균로 다시 평균 낸다고. 써보면 이렇게 생겼죠. E X바예요. 이거는 학생 점수 하나하나가 데이터야. 한 명의 점수, 한 명의 점수가 다 데이터가 돼서 걔네들을 다 더해서 학생의 수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뭐 한다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다고. 이 표본의 평균값, 요 표본의 평균값, 요 표본의 평균값.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해서 표본 평균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돼요. 그죠? 근데 계산해보면 이건 누구랑 똑같으냐면 모평균이랑 똑같대. 표본을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 하나는 모평균이랑 다르겠지만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그건 전체 평균이랑 거의 같은 값이 되더라라는 거야. 도대체 표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표본 평균을 여러 개 만들어서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 얘기고. 그럼 이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도 찾을 수 있고
표준 편차도 찾을 수 있잖아요. 기호는 이렇게 생겼겠지. 분산이니까 x바의 분산 시그마 바의 x바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대.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은 누구냐면 모분산이에요. 그 모분산을 n으로 나누는 거야. n이 뭐였냐면 표본의 크기. 20명. 내가 20명짜리로 표본 평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잖아요. 크기가 다 동일한 20명짜리 표본 여러 개를 만드는 거거든.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찾아보면 분산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거 왜 n으로 나누나요? 설명 없어요, 책에. 그냥 아닥 외우는 거야. 왜 n으로 나누는지는 몰라도 되고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줄어든다야. 분산이 줄어든다. 물론 표준 편차는 뭐 되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외우는 거야. 입에 붙어야 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그냥 외우는 건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왜 하필 그만큼 작아지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됐고, 작아지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 보자고요. 내가 시험 점수를 물어본다고 치면 지나가던 애들 중에 100점짜리도 있고 뭐 20점짜리도 있겠죠. 그죠?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그냥 60점 정도 된다고 보면 물론 60점 근처에 애들이 많겠지. 평균 근처에. 근데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100점짜리, 99점짜리, 뭐 98점짜리도 있고 뭐 20점짜리, 10점짜리 막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물어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20명짜리 표본을 만들 거야.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려고 치면 표본 평균의 값 중에는 100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운 좋게 100점짜리 20명이 지나가는 걸 딱 붙잡아야 표본 평균으로 100이라는 점수가 나와. 10점, 15점짜리 20명을 잡아야 그런 평균 점수가 나온다고. 근데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20명을 붙잡았으면 그중에 10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섞여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어쨌든 20명을 싸잡아서 평균을 한번 낸 거기 때문에 모평균 근처의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런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찾아보면 모평균 근처의 값들이 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극단적인 데이터들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어쨌든 평균 한번 낸 거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값 근처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지 100점, 20점 이런 극단적인 표본 평균값은 나오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거니까. 됐죠? 왜 이걸로 나누는지는 몰라도 돼. 왜는 몰라도 돼. 이걸로 나눈다는 건 알아야지. 그래서 나오는 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시 정규분포 만들어가지고 확률 찾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이따 문제 몇 개 풀어볼 텐데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이 뭐 얼마 이상일 확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평균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따로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그냥 확률 쭉쭉쭉 찾아 내려가면 끝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처음에 지금은 아직 수업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치고 처음 들으면 그냥 그래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맞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거 나중 되면 헷갈린다.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이랑, 표본 평균은 실제로 평균값이에요. 한 집단의 평균값.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여러 개의 집단들의 평균값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야. 오케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표본 평균들의 분포.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있고 걔네들의 분포가 어찌 되어 있느냐? 가로져서 잘 안 보이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왜 크기로 나누는지는 몰라도 된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2번 보시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 평균들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M이죠. 분산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고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거든. 그럼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지 말든지 이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래야 우리가 뭐 문제를 풀지. 이게 뭐 학문적으로 접근할 거 아니잖아. 우리 시험을 볼 사람들이니까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정규 분포 따른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 몇 개 풀러 가보죠.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파. 이거 진짜 그냥 이제 산수 막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문제예요. 587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는 기호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서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방식이라기보단 제가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자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 우리 모집단은 보통 그냥 대문자 X로 끝나잖아요. 이 X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에요. 그런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거 찾으래. 그럼 이 표본 평균은 크기가 25짜리 녀석이거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요 녀석도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평균이 얼마냐면 모평균이랑 동일한 20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5분의 10 2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거 왜 이랬는지 들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10이야. 그래서 2 됐다고요. 원래 쓸 때는 C이 안 불렀어요. 여기다 분산 쓰는 거니까 이제 제곱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x바에 대해서 x바 제곱의 평균 구하래. 그럼 얘는 사실상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분산이랑 평균 비교하라는 이야기지. 제곱의 평균이 언제 써먹었었냐면 분산이라는 건 원래는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만 계산하는 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했다고요. x바의 분산은 x바 제곱의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빼서 만드는 거였는데 분산이랑 평균은 지금 찾은 거잖아요. 분산 얼마야? 4지. 4예요. 평균 얼마야? 2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저렇게 넘기시면 얼마냐? 404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인데 분산의 값이 2고 평균이 2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 404구나 이렇게 찾아질 거라고. 그렇죠? 얘는 요거 한 줄만 찾아내시면 x의 제곱, x 제곱의 평균 구하세요. 이런 거는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정규 분포 할 때. 그렇죠? 다음에 나와 있는 유형도 보시면 밑에 잠깐만. 밑에 다 됐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어쩌고 저쩌고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예요. 그죠? 크기가 10인 표본을 추출할 건데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을 실제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쳐다보고 뭐 하라고. 얘하고 얘를 구하라고. 그 다음에 크기가 10짜리인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이건 어차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크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랑 이거 찾으란 이야기인 거야. 확률 분포표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평균도 찾고 분산도 찾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찾아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집단에 나오는 데이터들하고 표본 평균의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팔꿈치가 왜 아프지? 이것도 이제 확률 구하는 산수 문제죠. 1, 4개, 2 하나, 6 하나.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을 뽑을 건데 그 숫자의 평균 구해보세요거든요. 이거를 표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푸는 것도 방법은 돼요. 예를 들어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면 2개 뽑아서 평균 내는 거잖아. 평균 값으로 1도 나올 수 있고요. 1 2개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1.5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3.5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4도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도 답은 나오겠죠. 분산이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X바의 분산 구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면 원래 그냥 X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 찾아가지고 그걸 표본의 크기로 나누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모집단의 분산은 이거 하면 되지. 확률 변수 X는 하나씩 뽑는다고 치면 1도 나와요. 2도 나오고 6도 나와요. 그 각각마다 확률은 이거는 6분의 4, 요거 6분의 1, 요거 6분의 1. 그럼 이걸로 평균값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더하기처럼 쓰고 있지? 분산도 구할 수 있고 구해놓고 나서 뭐 하면 된다고? 그거 반띵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 될 거라고. 왜?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될 녀석인 거지. 정규분포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인데 보시면 59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듣고 있죠, 소연아?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라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 중에 25명 임의로 추출할 거라고. 크기가 25인 표본 보자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25짜리를 땡겨놨으니까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50이에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거니까 2로 바뀐다고. 그죠? 그래서 25명짜리 표본 평균은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그게 45분 이하였으면 좋겠대. X바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뭘 한다고? X바가 45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혹시 바로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정규분포 확률 찾으라는 거니까 표준화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표준화 하겠다는 건 Z값 찾는다는 이야기고 이거 Z값 얼마? 아직 아니야? 그림 그리면 X바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면 정규분포니까 요거 X바예요. 여기 가운데가 50,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인데 원하는 건 45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Z 찾으러 간다고. 50에 해당하는 Z값은 이거 딱 평균값이니까 빵이에요. 그죠? 45에 해당하는 Z값은 공식은 기억이 나? X-M 나누기 시그마.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분자는 편차, 분모는 표준 편차.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였다고.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45 빼기 50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편차는 마이너스 5야.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냐고. 몇 배야? 2.5배지. 물론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요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은 얼마야? 이거죠. 0에서 2.5까지가 4938이잖아요. 여기가 4938이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0.006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건 x가 45 이하일 확률이 아니라 x바가 45 이하일 확률이고 평균은 둘 다 50, 50이지만 표준 편차가 달라요. 그냥 사람 한 명 뽑아서 걔가 45분 이하일 확률은 얼마니? 이건 그냥 정규분포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한 명 뽑아서 45분 이하야. 그러면 z값으로 얼마냐면 0.5예요. 편차가 5잖아. 표준 편차는 10이고 그래서 0.5라고. 근데 이건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표준 편차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이해 못하고 있으면 약간 외계어인데 뭐 어쩔 수 없어. 익숙해지는 수밖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요거 방금 풀었거든요. 이 6개나 있습니다. 꽤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5번째 유형 보시면 603번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그럼 그 모집단의 분포가 나와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표본으로 가야죠.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2고 x바는 크기가 n이래.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써보자면 평균이 10인 건 확실한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뭐 n분의 4라고 쓰셔도 되는데 표준 편차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불편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가 x바가 되고요. x바가 11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x바예요.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11입니다. 11 이상이래요. 여기의 확률이 0.1587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은 얼마냐면 0.3413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렇죠? 0.5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0.3413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냐면 얘는 딱 평균이가 0이고요. 요것에 해당하는 건 누구야? z값으로 1.0이죠. 여기 z값이 1이더라 그 얘기예요. z가 1이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 한 칸이야 그 소리 하는 거야. 그죠? 표준 편차 얼마란 이야기라고요? 1이란 이야기라고요. 11이랑 10이면 1 차이 나잖아요. 11-10 나누기 표준 편차가 1이야. 근데 이 표준 편차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루트 n분의 2가 들어가야 된다고. 루트 n분의 2. 그래서 n이 얼마냐면 4더라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식에다 때려 넣으면 이런 건데 이 식에 넣는 것도 꽤 뭐 알아두셔야겠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애초에 z라는 것 자체가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인데 z값으로 1이야 라는 건 표준 편차 한 칸만큼 간 거야 라는 뜻이고 1에 해당하는 게 표준 편차 한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이란 이야기라고. 루트 n분의 2가 1이란 이야기라고. 그래서 n이 4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예요. 되겠죠? 아까는 확률 찾으세요였고 이번에는 확률 주어지고 크기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요 예제. 표본 평균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예제는 606번이고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60분. 구라죠. 그럴 리가 없어. 한 4시간 되려나?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한 명 한 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모집단의 평균 60, 표준 편차 15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100명을 추출했대요. 이미 추출한 100명. 그럼 x바는 크기가 100짜리인 녀석이고요. 평균은 그대로 60을 유지하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100분의 15야. 10분의 15야. 그러니까
2분의 3이 된다고요. 그죠? 뭐 1.5라고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x바가 k 이하일 확률이 0.0013이래요. 그림에다 나타내 보면 되겠다. 그죠? x바예요. 여기가 60, 표준 편차 2분의 3인데 여기 어딘가에 k가 있겠죠. k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작잖아. 그냥 왼쪽 편에 있겠죠. 여기가 k고요. 요 확률이 0.0013이래.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냐면 0.4987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z를 찾아보면 요 부분 요 60 평균에 해당하는 z값은 어차피 0이고요. k에 해당하는 걸 찾을 건데 이거 확률이 4987이거든요. 4987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z가 3일 때 4987이야.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z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왼쪽이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 표준 편차 3칸만큼 왼쪽으로 간 거라고. 표준 편차 얼마인데? 이거. 2분의 3을 3칸만큼 갔다라는 뜻으로 z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는 있지. k 마이너스 60 나누기 2분의 3이 마이너스 3이야. 이게 표준화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 이리로 옮기면 k 마이너스 60이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이고 그 말은 k가 60 빼기 3 곱하기 2분의 3인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3칸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은 60에서 2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1.5 3칸 왼쪽으로 갈 거니까 4.5 빼시면 되죠. 그래서 55.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표본 평균 가지고 찾는 거고요. 몇 분 했니? 한 30분 정도만 더 해도 되죠. 하는 김에 쭉 합시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주제가 뭐였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우리는 위에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을 끌고 온 거거든요. 맨 처음에 말했지만 일산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나는 그걸 다 전수조사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마청 밑에서 20명. 그 2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는 거지. 그럼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일산의 평균 점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만 조사해서 거기서 표본 평균이 뽕 하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거랑 그걸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명 조사했는데 한 58점쯤 나왔어. 그러면 자 요만큼 띄어가지고 얘네들 평균이 58점이니까 그럼 실제로는 55점에서 61점 사이에 아마 모평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난 일산 전체 평균이 궁금하니까 뭐 막말로 내가 수리학당 애들 점수를 물어봐가지고 평균 내서 니네 평균이 이 정도니까 실제로 평균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그걸 조금 더 좀 논리적으로 추정을 해보자 라는 게 모평균의 추정 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새로운 용어들이 여기 또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거시기한데 보시면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건 그냥 다른 거 아니야. 추측하는 거다. 추정이랑 추측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추측이 뭐야? 그럼 추정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거라고.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표본 평균 하나가 나오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58점이 평균으로 나왔으면 3점씩 뿔마 해가지고 55에서 61 사이에 있겠네.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말해요.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지 나는. 그죠? 그래서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는데
실내 구간을 나타내는 건 그래서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복잡하죠?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크거나 같다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우긴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신뢰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신뢰도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확률이랑 매우 비슷한데 내가 58점이라고 점수가 나온 거야. 표본 평균을 하나 살펴봤더니 그래서 55에서 60일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말했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죠. 실제로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 모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신뢰도란 표현을 쓰는 건데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 58점 나왔는데 그러면 57에서 59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이랑 이거 손으로 쓸까요? 표본 평균 하나를 찾아봤더니 58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57에서 59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랑 그래도 55에서 61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신빙성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을 만한 거야?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둘 중에? 밑에 거야. 위에 게 좀 더 정확하죠. 범위가 작으니까. 얘는 범위가 크잖아요. 하지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믿을만 하죠. 실제로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 극단적으로 평균이 58점 나왔는데 그래서 1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신뢰도 100%지. 평균은 그 안에 있을 거잖아.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러면 1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거 누가 몰라? 이거 몰라도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신뢰도가 올라가긴 해요. 믿을만 하다고. 10점에서 90점 사이에 평균이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신뢰도가 높지만. 이런 애들은 신뢰도는 좀 떨어지죠. 못 믿겠다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 걔네 20명 점수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모평균이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대신에 정확성이 굉장히 이 정밀함이 있는 거죠. 정확성이 있는 거지. 좁으니까. 그럼 엄청 길어서 믿을만한 거랑 엄청 작아서 정확한 거랑 그 둘 사이에 적당한 타협 지점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거 두 개가 95% 신뢰 구간이랑 99% 신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꼭 이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도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계산하는 게 확률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1.96이나 2.58이나 숫자 어디서 오는 거냐면 95%에 해당하는 Z값이에요. 정확히는 0.475겠죠. 95%의 절반이면 오른쪽으로 0.475, 왼쪽으로 0.475 합쳐서니까 Z값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저 식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실제로 모평균이 m이라고 있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모집단이 있다고 치고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m이라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뜨려 가지고 적당히 떨어뜨려서 요 안에 x바 표본 평균이 나올 확률 이걸 찾아보는 건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x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번엔 좀 약간 이상하네. 얘 m이라고 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찾은 하나의 x바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이것이 95%가 되려면 요 지점의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Z로 바꾸어서 얘는 0이고요. 요것에 해당하는 Z값을 살펴보시면 요 한 칸의 넓이가 0.475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0.475에 해당하는 건 그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 찾아보시면 1.96이라는 Z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리야. P Z가 1.96보다 절대값 Z가 1.96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면 0.9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건 그냥 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근데 이 Z는 원래 어떻게 만드는 거였다고?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지. 마이너스 1.96 Z Z를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우린 지금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모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으로 보내면 되죠. 루트 n은 양수고 시그마도 양수니까 양옆으로 보내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이거 양옆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겨먹을 확률이 0.95인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X바를 1위로 넘기고 1위로 넘길 거예요. 약간 보기 불편하네. 아니 뭐해. 넘기면 마이너스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죠. 이럴 확률이 0.95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되기 싫죠. 마이너스를 다 곱할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를 먼저 쓸게요. 왼쪽에다가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게 가운데 써야 되는데 이게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을 확률이 얼마라고? 95%라고. 근데 이건 95%를 확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뢰도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기서 M을 1위로 넘기고 M을 1위로 넘기잖아요. 그럼 그건 확률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M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야. 모평균 있어. 내가 몰라서 그걸 찾고 싶은 거잖아. 상수라고 변수가 아니야. M은 정해져 있는 숫자고요. 시그마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뭐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거든요. 모 표준 편차 있어요.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N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정할 거야. 빡. X반은 어때요? 내가 표본을 만들 때마다 달라져요. 내가 잘생긴 애들 20명 뽑은 거랑 공부 안 하게 생긴 애들 20명 뽑은 거랑 다를 거라고 평균 점수가. 이 X반은 변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M을 이 양옆으로 넘기면 양 끝에는 숫자고요. X반은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위로 넘어오면 이건 확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뭐라고? 내가 아휴 에이 다 부러졌어. 왜냐면 왜 나 혼자 이렇게 흥분한 거야? 부러진 김에 주황색 한번 쓸까? 이게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아끼는 중인데 아끼는 바람에 자꾸 부러지기만 해. 이거 쓰지도 못하고. 짜증나. 이거 보면 이 모평균의 추정을 할 때는 역시나 M은 있는 숫자야. 내가 몰라서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시그마도 있는 숫자야. 모 표준 편차. 내가 몰라서 찾고 싶은 거고, N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숫자 빡 정하면 되고, X바는 하나만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만 찾는 거야. 여기서는 X바를 내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내가 찾은 X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지만, 이건 뭐라고? 내가 표본 하나 만들어서 표본 평균 하나를 딱 찾아서 그거 가지고 벌려서 이 안에 M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군데 있는 건 다 숫자예요.
다 숫자야. 그러니까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100% 아니면 빵프로예요. 확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가 한 말을 믿을 수 있니 정도로 타협을 한 거지. 그래서 신뢰도라는 엉뚱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확률 계산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고 확률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95%라는 확률에서부터 그냥 식을 약간 바꿔서 쓴 것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혹시 유도해야 되면 해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식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X반은 말했지만 한 번 딱 시행해가지고 내가 표본 평균 하나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본 평균이에요. 마청 밑에서 20명 찾았다고 걔네들이 평균 값이고요. 여기 나오는 1.96, 요 1.96은 밑에 신뢰도 99%짜리를 보면 숫자가 다르죠. 얘는 1.96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95%라는 확률에서 온 Z값이에요. 이거를 보통은 K라고 많이 쓰거든요. K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요 K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95%니까 1.96이야. 99%면 얼마냐? 2.558 이렇게 생겼죠. 1.96, 2.58 안 외우셔도 돼요. 문제 줍니다. Z값 줘요.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오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뭐야?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이거라고 이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 통째로 들어가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세트로. 그쵸? 물론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이 루트 n에 들어있는 n은 뭐예요? 이거는 표본의 크기고요. 이 시그마는 뭐예요? 모 표준 편차야. 이거 두 개를 엮으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되는 거잖아. 우린 표본 평균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니까 이걸 끌고 오는 거라고요. 물론 뭐 이제 가운데 있는 m은 모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 점이냐면 자, 우린 지금 모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서 모평균을 찾는 중이에요. 평균 다음에 뭐 공부했냐면 분산했고요. 분산 가지고 표준 편차 찾는 거잖아요. 분산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알 방법이 없어요. 평균 값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분산이고 표준 편차잖아요. 평균을 모르면 분산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몰라요. 근데 봐.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 평균 하나로 추정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 구간에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해. 여기에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이 식이 완성이 된다고. 모평균을 몰라서 찾는 중인데 이거 몰라서 찾는 중인데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얘가 있어야 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약간 모순인 거지. 순서가 뒤집어진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만날 문제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모평균은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는 주어져요. 이건 진짜 그냥 니네 산수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실제로는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죠? 뭐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건데 608번 보세요. 608번. 608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 한 개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래. 아니 모평균도 모르면서 모표준 편차가 5라고 나왔다는 거야.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에서는 그냥 니네 산수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그럼 실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면 여기다가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끼워 넣어요. 소연아 들어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표본 표준 편차를 끼워 넣어요. 여기다가. 이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할 때 S 대문자 S.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원래는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다고요. 졸라 헷갈린다 그죠? 죽겠죠? 안 그래도 졸린데 똑같은 말을 계속 표 하고 있는 중이야.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가 구해지면 이걸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래서 왜 맨 처음에 얘기했죠.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하고 표본에 대한 이야기할 때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그랬다고. 왜 n-1로 나눈다고?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모분산이랑 그나마 좀 유사한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이걸 찾을 방법이 없으니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 끼워 넣어서 쓰려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표본 분산 찾을 땐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말이 되지. 왜냐면 20명짜리 표본 하나 만들었어. 걔네들 나름대로의 평균값, 걔네들 나름대로의 표준 편차.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신뢰도도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나머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로 신뢰 구원이 딱 완성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좀 양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표본 표준 편차를 줘요. 아니면 표본의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야. 표본을 하나 살펴봤더니 걔네들 평균이 얼마고 걔네들 표준 편차가 얼마더라? 그 말은 뭐야? 표본 평균이랑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온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신뢰 구간 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걱정할까 봐 싶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주든가 이것만 주든가. 두 개 다 주고 나서 뭘 쓸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응? 둘 중에 나온 거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여기는 플러스로 바뀐 거. 그러니까 한 덩어리만 외우시면 되죠.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이렇게 딱 벌리는 거예요. 요 안에 m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그림이 있나? 그 그림이? 아, 여기 그림이 없네. 혹시 다른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그런 데 그림이 있을 거라서 자, 요거 하나만 더 딱 설명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아까 여기서 x바 이야기 했는데 m을 양옆으로 보냈을 때 x바가 그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이미지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건데, 부러진 김에 쓰자 분필. 주황색 아까워서 써야겠다. 실제로 여기를 m이라고 볼 거예요. 모평균이고, 요 모평균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이렇게 벌릴 거야.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예요. 우리 아까 요거 그림 그린 거예요. 요거.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x바를 찾았어. 하나를 찾았다고. 그럼 걔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 100개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면 그중에 95개는 이 사이에 있고 5개는 밖에 있다는 이야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x바를 찾았더니 여기 있어. 이런 값이래.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떤 걸 찾아보면 딱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걸 찾아보면 이 밖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95% 밖에 벗어나 있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해서 말했지만 100개를 점을 찍으면 95개는 이 안에 들어있고 5개는 바깥쪽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신뢰도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찾은 이 x바에서 이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팔을 벌리는 거야. 양옆으로. 이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요만큼, 이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벌려서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이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범위 안에 m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m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그 범위 안에 m이 들어있죠. 얘도 이렇게 팔을 벌려보면 그 범위 안에 m이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벌려보면 이 범위 안에 m이 들어있지 않아요. 실제로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m이 범위 안에 실내 구간 안에 있냐 아니면 없냐 뭐 아니면 도란 얘기야. 100% 아니면 빵프로예요. 알 수 없다고. 실제로는 그냥 그 말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인 거고, 그건 좀 더 다시 말하면 내가 실내 구간 100개를 만들면 그중에 95개는 모평균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중에 5개는 모평균을 못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오케이? 원래 얘가 있고 거기에 점을 찍는 건 확률 입장이지 여러 개를 만들 거니까. 근데 이 m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점 찍어서 팔을 벌렸을 때 m을 가져가느냐, 그건 100개를 찍어보면 그중에 95개는 주어진 범위 안에 m이 있을 거고 5개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뢰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또 하나만. 뭐 하기 왜 이렇게 많지? 계속하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알아야 돼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거 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이상 M 이상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 되게 더러워요. 뭐 100점, 뭐 199점 뭐 이상 M 뭐 100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온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고 k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한 거니까 k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 하시면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말했지만 요 시그마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값이야. 나는 조사하는 나는 소연아, 조사하는 나는 뭘 조절할 수 있냐면 신뢰도, 표본의 크기 조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를 크게 하면 길이가 길어져요. 이 K는 Z값이라고 그랬잖아. 신뢰도는 확률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확률이 커진다는 거고 확률이 커진다는 건 Z값이 커진다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신뢰도를 무작정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걔는 의미가 없다고. 왜 의미가 없다고? 아니 평균이 1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어요는 의미가 없다고. 신뢰도를 무작정 올리기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안 된다고. 그래서 뭘 조절하냐면 크기를 조절해요. 신뢰도도 올리고 크기도 올리면 분자 분모가 다 커지는 거니까 길이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신뢰도를 적당히 올리고 크기도 적당히 키우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만한 소리가 되더라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관계식도 요거 가지고 유출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제가 뭐 이렇게 많니? 금방 해. 10분이면 합니다. 난 항상 10분이야. 7번.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은 그냥 바로 찾아지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부품 한 개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시그마가 5라고 알려준 거고요. 생산한 부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개, 표본의 크기가 100개다 그 얘기다. 그죠? 평균 수명이 120시간이래요. 그럼 얘가 말하는 120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X바가 120이다 그 얘기예요. 100개 뽑았더니 이것의 평균이 120이다 라는 소리잖아. 표본 평균이 120이에요 그 소리라고. 신뢰도 95%짜리로 신뢰 구간 찾으래. 95%에 해당하는 Z값 1.96이라고 나오죠 문제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K가 1.96이구나. 신뢰도가 95%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식 만들면 뭐야?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10분의 5, 2분의 1, 0.98?
계산하면 100 이런 119.02 M 120.98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죠?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완전 쉽죠? 뭔지만 알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걸 연습하라고 얘 또 문제가 5개나 달려있네요. 이건 놔두고. 다음 문제 613번이고요.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자동차 중 225대를 임의로 추출해서 이거 뭐 한 거야? 크기예요. 그죠? 표본의 크기가 225인데 이거 참고로 어차피 루트 씌워야 되니까 15 제곱하시면 225예요. 그죠? 225대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 그럼 이 10km/L가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야? X바예요. 225라는 크기의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가 10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옆에 나온 표준 편차 뭐예요? 이거 표본 표준 편차예요. 크게 3개 있었어.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표본 표준 편차. 어디다 집어넣는 거라고? 시그마 들어갈 자리에 S 집어넣으라고. 표본 표준 편차가 3이다 그 얘기예요. 225개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3인데 이건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신뢰도 99%니까 K는 얼마다? 2.5로 계산하래요. 우리 앞에서는 얼마였어? 2.58? 책에 나와 있는 건 2.58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2.5라고 계산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왜 로그 2도 0.3010이냐?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그거 어떤 문제는 0.3으로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런 거라고요. 문제에서 2.5로 하라고 하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외우지 마 괜히. 그럼 이거 가지고 실내 구간 찾아보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어서 S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가 이게 아니고 이거 그냥 S인 거야. 시그마 자리에 얘 넣는 거라고요. 10 더하기 2.5에 이거 15라고 그랬어요. 15, 3. 그럼 5분의 1이네. 그죠? 5분의 1이면 0.5네요. 그래서 요거 9.5 M 10.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잘 안 보여? 뭐라고? 해결됐어? 네. 그래서 요 유형은 모 표준 편차가 나온 게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건데 모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실내 구간을 완성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다음 616번. 어느 고객센터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의 수는 표준 편차가 15통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직원 중에 N명을 추출해서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를 조사했더니 평균 140통이래. 그럼 앞에서 말한 요 15는 시그마야. 그죠? 모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가 15고요. 크기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X바가 140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균이 140통이래요. N명을 추출했더니 평균이 140통. 크기는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X바가 140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고. 신뢰도 95%래요. 95%에 해당하는 K 2로 계산하래요. 1.96 아니고 K 값은 2예요.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 소리 하는 거지. X바에다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140 x바에다가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더니 얘가 얼마다? 137. 얘가 얼마다? 143. 그러니까 사실은 뭘 찾으란 얘기예요? 이게 3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쵸? 140에 3 뺀 거고 140에 3 더한 거잖아. 표본 평균이 140이고 거기서 양옆으로 똑같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3이란 이야기니까 그걸로 n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100명 되겠지 뭐. 루트 n분의 30이잖아. 그게 3이라며. 루트 n이 10이죠. n이 100이다. 그 얘기입니다. 되죠? 계속 이 공식에 수저 넣는 거야. 어디다 어떤 숫자 집어넣을지만 잘 파악하시면 끝난다고요. 아이고, 그 옆에 것도. 어느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귤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시그마가 5란 이야기네요. 과수원에서 재배한 귤 중에 100개를 추출할 거래. 크기가 100개인데 신뢰 구간이 A에서 B 사이에 있대요. 신뢰도는 95%라고 이야기했으니까 95%에 해당하는 건 0.475라고 나온 건 0에서 1.96이 0.475고 왼쪽도 0.475고 둘이 더하면 0.95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K의 값이 1.96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래? B-A를 구하래요. X바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원래는 X바가 나와야 식이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뭐 하래? 여기서 이거 빼래. 그럼 X바는 어차피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다고. 그게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였다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B-A는 뭐랑 똑같다? 실내 구간의 길이랑 똑같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한다고요. 다 나왔죠? K 루트 n분의 시그마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X바가 없지만 구하라고 한 건 양 끝의 차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슷한 게 이렇게 많네. 해보면 되고요. (624번) 평균 M이고 표준 편차 10이네요. 시그마가 1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글자 이름이야. 시그마가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n이래.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신뢰도는 95%래요. 95%에 해당하는 K는 1.96이라고 나왔으니까 K는 1.96 이렇게 생겼고요. X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이랑 X바의 차이가 2 이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써보면 M-X바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그런 이야기고 X바를 다 넘기면 X바 마이너스 2 M X바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95%짜리 신뢰 구간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X바 뒤에 원래 뭐가 오는 거예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는 거잖아요.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고요. 이걸로 n 찾으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요. 숫자가. 이걸 또 제곱해야 될 생각을 하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n이라는 건 표본의 크기죠. 자연수야.
적당한 숫자를 잘 찍어둬 보시면 좀 간단히 되겠죠. 그죠? 보면 또 이게 루트 n이 2로 넘기면 깜짝이야. 루트 n이 1.96 2분의 1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2로 먼저 나누면 0.98이고요. 10 곱할 거니까 9.8이에요. 그래서 이 9.8을 제곱하면 n이 나오겠죠. 그죠? 해보면 나올 텐데 n이 딱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9.8의 제곱보다 조금 큰 거인지 작은 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야, 9.8 제곱하면 얼마니? 네. 했어? 문명을 쓰자. 있구나. 9.8을 제곱하시면 96.0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97인가 봐요. 그 해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 정확한 값이 안 나오고 96이랑 97 중에 97을 고른 이유는 뭐인 거냐면 실내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실내 구간이 요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을 찾았더니 이거인데 얘가 이것을 만족하도록 이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요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랑 2를 비교해 보면 약간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가 오히려 더 큰 쪽에 있어야 얘를 다 포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96.04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97이다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유형업에 있는 거긴 한데 설명은 했던 거니까요.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실내도 알파 %로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실내 구간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알파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냐고 물어보는 거죠. b-a는 누구랑 똑같다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알파가 커졌다는 건 신뢰도가 커졌다는 거고 나머지는 안 건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n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k만 커진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는 게 맞죠. 니은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표본 신뢰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냐인데 그건 아니지.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이 가운데 값이 옆으로 옮겨가는 거지 양옆으로 벌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얘가 커진다고 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은은 꽝이죠. 디귿은 n의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는 작아진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디귿도 땡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80분 만에 추정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씩은 풀어보세요. 제가 다 풀었거든요. 여러분 손으로 다시 하나씩 풉니다. 지금. 너무 대표 문제 풀기 좀 그러면 바로 밑에 거 하나씩 풀자. 대표 문제 바로 밑에 거 하나씩 풉시다.